반갑습니다. 저는 정창권 박사의 원고를 대신 읽어드리는 인공지능 비서 클라라입니다. 지금부터 영재교육에 도입한 시스템 사고 교육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영재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당진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2026년에 중학교 1학년 15명을 선발해서 총 100차시로 수학과학 영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과정 중 일부를 미국 MIT에서 개발한 시스템 사고로 진행합니다. 이번 시스템 사고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 사고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욕조 모델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기본 단위를 욕조로 설명합니다. 욕조는 유입량인 인플로우, 유출량인 아웃플로우,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누적량인 스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욕조 구조를 활용하여 공동교육과정에서 15차시, 사사교육과정에서 30차시를 진행합니다. 공동교육과정은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사사교육과정은 심화학습으로 진행합니다. 전체적으로 욕조 구조의 개념을 게임, 토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으로 익혀서 수학, 물리, 생태, 보건, 인문학, 지속가능 발전교육, 기업가정신, 정책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학습 전이를 경험합니다. 이제 기본 개념을 다지는 공동교육과정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욕조 구조를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단계적으로 배우고 익힙니다. 사실 욕조 구조에서 플로우와 스탁은 미분과 적분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영재교육에서는 이 미적분을 복잡한 수학 개념 대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사결정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5차시씩 3번 진행하는 수업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일 구조는 욕조 하나짜리 시스템 구조입니다.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해서 누적량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이를 게임을 통해 몸으로 배웁니다. 두 번째 병렬 구조는 유출량이 다른 욕조의 유입량이 되는 구조가 병렬로 반복되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문제 해결 행동과 결과물 사이에 지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연 효과가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서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다층 구조에서 본격적으로 복잡계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이때 활용되는 구조가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햄릿 서사입니다. 정답이 없는 인문학 구조에서 모둠별로 합의하는 훈련을 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이 햄릿 모델링 수업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또는 성인 수업에서 충분히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회가 되실 때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전체 시스템 사고 교육 과정에서 첫 수업입니다. 첫 수업의 목표는 처음 접하는 욕조 구조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고 앞으로 배울 내용에 호기심을 갖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버스 게임입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버스 게임에서 유입량, 유출량, 누적 개념은 버스에 타는 사람,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 버스에 남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서 변화를 한눈에 파악합니다. 즉, 누적된 결과는 유입량과 유출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 욕조 모델을 감정 변화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행복, 스트레스, 사랑 등의 감정을 누적된 결과라고 보고 이 감정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감소시키는 요인을 구분해서 분석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욕조 구조를 생태계 멸종 구조로 확대합니다. 매머드 멸종 게임은 주사위를 사용합니다. 주사위 하나가 매머드 한 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사위가 보여준 숫자에 따라 매머드들은 번식하거나 죽거나 생존합니다. 사실 동일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구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각 모둠별로 나타나는 무작위 결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모둠별로 다른 모습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게다가 총 개체수에 따라 번식과 죽는 개체수가 달라지는 피드백 구조를 게임을 하면서 경험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조가 변화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체험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그래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매머드 멸종 서사를 모둠별로 창작하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5차시 수업을 통해 욕조 모델의 기본 구조를 충분히 익혀서 다음 단계 구조를 배울 준비를 마칩니다. 2회차 수업에서는 병렬 구조의 욕조 모델을 배웁니다. 이 수업의 핵심은 병렬 구조에서 지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나무벌목 게임에서부터 배웁니다. 사실 시스템 구조 중 병렬 구조는 시간에 따라 성장, 쇠퇴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 청소년, 성인, 노인을 거쳐 사망하는 과정처럼 나무벌목 게임에서도 성장, 쇠퇴 구조를 게임으로 구현합니다. 학생들은 씨앗, 새싹, 묘목, 다 큰 나무를 몸으로 표현하면서 시간에 따라 역할을 달리합니다. 씨앗, 새싹, 묘목, 다 큰 나무는 각각 욕조에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다음 단계 욕조로 넘어가서 그 욕조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이 계속 진행되면 처음에 없었던 다 큰 나무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 다 큰 나무를 벌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에서의 유출량이 됩니다. 그런데 벌목한 양만큼 씨앗을 심어도 다 큰 나무는 바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큰 나무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연 효과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연 효과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병렬 구조인 우리 몸의 신진대사 구조로 넘어갑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카페인은 위에서 머물다가 다음 욕조인 몸 전체로 넘어가서 결국 배출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이나 그 욕조에 머무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뒤에 바로 안 마신다 하더라도 카페인은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구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험합니다. 나무 벌목 게임과 에너지 드링크 시뮬레이션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구조가 다양한 주제에서 재확인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학습 전이를 계속 경험합니다. 이제 공동과정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욕조 모델의 심화 단계이면서 정해진 정답이 없이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했습니다. 정답이 없는 수업 내용을 위해 인문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작품을 활용합니다. 수학과학 영재 수업이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더없이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습을 통한 학습, 즉 learning by doing을 경험합니다. 햄릿 모델링 수업은 미국 영어 교사가 개발하여 미국에서도 검증됐으며 정창권 박사가 수없이 많은 수업을 통해 한국에서도 검증한 과정입니다. 햄릿 모델링 수업은 햄릿의 복수심을 핵심 욕조로 설정하고 복수심에 영향을 주는 사건 사고와 복수심 때문에 발생하는 복수 행위를 연결한 구조를 다룹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서로 다른 성격의 욕조와 연결된 다층 구조입니다. 학생들은 같은 구조 안에서 총 20장에 걸친 사건에 대해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각자의 상상력과 논리의 결과물이며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업 설계가 반영됩니다. 각자의 해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모둠 단위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하는 민주주의 훈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숫자로 합의된 결과물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입력해서 과연 자신의 햄릿이 원작대로 복수에 성공하는지 아니면 실패하는지를 확인하는 흥미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제로 욕조 모델을 구성하여 발표하면서 공동 수업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의 차이를 재확인하고 가치와 목적을 정하는 인간의 역할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왜 중요한지를 경험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심화학습인 사사교육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